면역 시스템은 특이성, 다양성, 기억력이라는 세 가지 주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백신의 효과적인 작용을 가능하게 하며 면역 반응의 신속한 회복을 돕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면역 시스템의 기본 구성 요소인 세포 클론의 개념을 살펴봅니다. 각 세포는 특정 수용체를 지니고 있어 다양한 병원체에 대해 면역 반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면역 반응의 메커니즘과 클론 확장의 중요성도 강조될 것입니다. 병원체가 다시 침투할 경우 이미 확장된 클론 덕분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면역 반응이 가능합니다. 면역 체계의 다양성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유전자가 아니라 세포가 수용체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포가 발달하면서 무작위로 유전자 조각을 조합하여 이루어집니다. 클론 확장 과정 동안 림프구는 자신의 수용체를 돌연 변이시켜 추가적인 다양성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은 생식센터에서 발생하며 높은 친화력을 가진 림프구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점 돌연 변이는 고친화성 항체를 생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면역 체계는 효과적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변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항체가 항원을 인식하는 지점으로 이곳에서 변이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변이는 더욱 강력한 중화 항체를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포 분열은 어두운 영역에서 수행되며 이곳에서 림프구는 변이를 겪습니다. 이후 이들 세포는 동적인 환경 속에서 항원을 인식하고 T림프구와 소통합니다. 플라즈마 세포와 메모리 B세포는 면역 반응의 두 가지 주요 산물입니다. 플라즈마 세포는 항체를 생산하는 공장 역할을 하며 메모리 B세포는 다양한 변종에 대비할 수 있는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항체 발견을 위해 특정 표면 단백질을 목표로 하여 림프구와 혼합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은 여러 연구자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연구에서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입하는 과정을 방해할 항체를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의 전파를 저지하고 백신 개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자원봉사자들로부터 혈액 샘플을 수집하여 면역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화 항체를 확인하는 것이 백신 개발의 핵심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48명 중 상위 30명만이 유의미한 중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머지 30명은 검출 한계 이하의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중화 항체의 효과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항체의 두 파일 결합 방식은 중화 활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험에서 단일 파일 구조로 분해했을 때 중화 활성의 손실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전체적인 항체 기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임상적으로 중화 항체의 수준은 증상의 지속 기간, 중증도 및 환자의 나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남성 및 입원한 환자가 높은 중화 활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면역 반응의 복잡성을 나타냅니다. 항체 클론은 거의 동일하며 이는 여러 사람 간의 비슷한 문제 해결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 현상은 HIV와 같은 질병에서 처음 관찰되었고 이후 여러 질병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면역 반응에서 IgA 항체가 특히 효과적이며 이는 점막을 통해 전달되는 백신의 효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백신들은 전신적으로 전달되는 백신보다 더 나은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정 항체는 서로 보완적인 작용을 하며 그들은 서로 다른 메커니즘으로 바이러스의 결합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항체의 다양한 작용 방식이 질병 치료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페이비언 슈미트의 연구는 SARS-CoV-2의 S 스파이크를 가진 복제 가능한 바이러스를 생성하였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고농도로 존재하는 강력한 중화 항체와 함께 배양되어 항체 저항성 변종의 출현을 관찰하였습니다. 항체 조합을 사용한 예방 실험에서 특정 항체 조합이 감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연구는 향후 임상 중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햄스터와 마카크를 사용한 동물 모델 연구에서 항체 치료가 초기 감염 단계에서 효과적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높은 농도의 항체가 감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체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 결과
최소 4가지의 서로 다른 클래스의 항체가 있으며 이들은 작용 메커니즘에 따라 구분됩니다. 현재 여러 제약회사들이 항체의 임상 활용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릴리와 리제너론의 항체는 임상에서 가장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는 여러 실험실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연구소의 전문 지식이 모여 항체 클로닝 및 초기 테스트와 같은 다양한 작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반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여러 감염에 대한 면역력은 장기간 지속되지 않으며 이는 재감염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는 백신 개발 시 장기 면역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T세포는 대부분의 백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감염을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T세포가 감염을 보조할 수 있지만 초기 감염의 예방은 항체의 역할에 의존합니다. 면역의 복잡성으로 인해 낮은 중화 효율을 가진 감염자도 재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항체가 낮더라도 면역 반응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바이러스의 다양성과 변이율은 면역 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코비드-19의 경우 항체 클론 다양성과 비교했을 때 바이러스의 변이율이 낮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항체는 바이러스보다 더 잘 변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변이는 면역 체계가 적응하는 방법을 보여주며 백신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인이 수천억 개의 바이러스 입자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바이러스의 감염력과 전파력을 강조합니다. 이는 낮은 변이율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